안녕하세요. 행복을 응원하는 복지꾸러미입니다. 며칠 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할 광고안에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안이 담겨 있다는 회의록이 발표되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제89차 회의록에 따르면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안과 퇴직금을 일시불이 아닌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한다는 내용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연금개혁 권고안에 담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안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권고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32만 3,180원인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에서 오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기가입에 대한 유입률을 떨어뜨려서 국민연금 재정 악화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약 33% 정도가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되면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얼마나 감액되고 있는 걸까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2023년 현재 국민연금을 48만 3,77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50만원 받고 계시다면 기초연금 약 2만 9천원 감액, 60만원일 때 4만 9천원 감액, 70만원일 때 6만 5천원 감액, 80만원일 때 7만 6천원 감액, 90만원일 때 9만원 감액, 국민연금이 100만원일 때는 기초연금 약 9만 5천원 정도 감액 당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물론 국민연금을 똑같이 받더라도 가입기간, 가입시기, 가입금액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2023년 현재 약 38만 명의 어르신들이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인해 월 7만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감액당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번에 자문위원회에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안이 국회에 전달되면 2023년 10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국민연금 최종 개혁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안에 대해 설명드린 김에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국민연금의 다른 문제점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소득평가액에 100%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원에 추가 공제 30%를 적용하고 임대소득에는 42.6%의 필요경비를 공제해주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은퇴한 어르신들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는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지제도인데요. 불행히도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과 달리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피부양자 계산 시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사적연금은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에도 반영되지 않고 건보료도 부과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매우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국민연금의 50%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작년 8월까지는 국민연금의 30%의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던 것과 비교한다면 20% 늘어난 금액인데요. 기초연금과 주택연금 등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소득세도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참고로 기초연금에는 건강보험료에 이어 소득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 말 자문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할 권고안에 포함될 예정인 퇴직연금 중도 인출 제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동안은 퇴직연금을 주택구의, 주거, 임차, 회생 절차 등의 이유로 중도 인출할 수 있었지만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5만 5천 명이고 인출한 금액은 1조 9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중도 인출한 금액의 65.2%는 주택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튼 이번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제한하는 권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다층연금 체계, 즉 1층 기초연금, 2층 국민연금, 3층 퇴직연금의 정착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 문제는 단순히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10만 원 인상하면 보편적 복지가 시행돼서 바로 선진국이 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여기에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직역연금과의 통합 문제까지도 연계해서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럽의 복지선진국의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눈앞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보다 체계적인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복지꾸러미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